김정은 위원장이 1박 2일의 방중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제 오후에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과 중국 두 정상은 이번에 이루어진 3차 회동에서요 훨씬 더 밀착된 모습을 과시했는데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진핑 주석, 김정은 위원장과 이 아주 상당히 극진하게 대접을 해줬다. 1, 2차 때도 그랬지만 이번 3차 때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는 숙소를 직접 찾아와서 오찬을 함께 하기도 했는데 자, 1박 2일 일정에서 두 차례나 회동,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자, 두 정상과 이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소위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이어서 중국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는 정치 외교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뭔가 구체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중국과의 협력성을 강조하면서 대미 카드도 협상 카드 좀 높여보고 중국은 또 중국대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이게 북한과 중국이 같이 가는 거다. 그러니까 대미 관계에 있어서 공동전선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줬다고. 뭐 전략 전술 협동 강화를 논의했다. 새 정세 하에서 이 얘기가 중국하고 북한은 좀 똘똘 뭉쳐 있고 미국과 잘 맞서 싸우고 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들렸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 정세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처음 마주 앉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실망한 합의문이지만 어쨌든 두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큰 틀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다른 건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과정인데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같은 배를 타고 미국을 상대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을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만드는 거죠. 그 결정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한 배를 탔다라는 게 결국은 동시적 단계적 뭐 행동 대 행동 원칙. 그러니까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한 거를 보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간다면 중대한 변화가 올 거다.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게 결국은 중국이 그동안 얘기한 소위 쌍중단, 쌍궤병행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나가자. 여기에 공통의 인식을 가졌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같은 참모부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네,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내면에 걸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경제 핵심 참모들을 대동하고 농업과학원과 교통지휘센터를 참관한 부분도 무려 2면에 걸쳐서 보도를 했는데요. 아마 경협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는 보이는데 특히 농업과 철도 이 두 가지를 뽑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저 부분들이 그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도 그렇고 그동안 그 일관되게 강조해오던 부분들이에요. 그 농업이라는 거는 전반적인 그 이 식량 자급이라든가 생산성 강화의 측면이고요. 철도는 지금 운송수단, 사회 간접 자본의 측면을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북한에서 그 특히 90년대에 심했던 식량난 같은 경우에 생산성의 부족도 있지만 철도 도로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계약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 그에 못지않게 SOC를 확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강준영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지금 그동안 얘기해오는 비핵화 과정이라는 게 이제 비핵화를 하면 이런 경제 그 발전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하고 중국이 움직이는 건 이거는 한다고 치고 뒤에 있는 부분들을 지금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 결국은 앞으로 비핵화할 거라는 그 북한의 이 의지는 그대로 믿고 조기에 북한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변국들이 조력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조금만 더 하면 조기 경제 해제하고도 경제 제재 그렇네요. 해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뭐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혹시 가는 거 아니나 이런 뭐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교통지휘센터를 방문한 김 위원장, 지난 4.27 회담에서 북한의 아주 열악한 도로 사정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당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영적 의식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김 위원장이 특히 뭐 교통, 도로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인데, 자, 특별히 도로, 교통 이거 뭐 관광하고 직결돼서 그런 건가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관광 문제도 있지만 예. 결국은 그 도로라는 것이 사회의 동맥이죠. 네. 운송, 그렇죠. 모든 경제의 동맥인데 지금 차 박사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도로 설비라든지 SOC 기간 건설이 안 돼 있으면 해외 자본이 유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네. 초기에 중국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기에 가면 굉장히 양질의 좋은 지하 자원이 있다. 그런데 예. 우리는 철도를 놓을 돈이 없으니 당신들이 철도를 놓고 채굴해 가라. 그랬더니 채산이 안 맞는 거죠. SOC 투입을 하고 투입을 그러면. 하고 예.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좀 직접 나서서 이 해외 투자를 유치해서 사회 간접 시설망을 좀 깔고 네. 물자 이동을 편하게 하면 그렇다면 소위 어느 정도까지 개방을 하고 개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개혁 개방에 대해서도 아마 북한식의 아주 제한된 그런 그 어떤 조치를 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본적인 SOC 산업, SOC 설비를 제대로 건설해 놓지 않으면 북한이 얘기하는 경제 발전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예. 당연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해외 관광 유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SOC 건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농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은 사실 경공업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량 자급 이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더 이상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을 안 시키겠다는 뭐 예. 그런 메시지도 이런 데 들어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국내외적으로 예. 대내적, 대외적 이런 이제 이중적인 어떤 그 네.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아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북한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뭐 10년이 넘었지만 평양을 방문했을 때 개성에서 육로로 갔을 때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한 2대 정도 고장나 있는 것만 봤거든요. 네. SOC가 아무리 잘 돼 있더라도 사회 체제가 변하지 않으면은 잘 살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내적인 어떤 흐름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력은 지금 북한은 없다고?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시장을 해외에 두고 아마 초기 형태는 어쨌든 해외에 그 시장을 개방하면서 예. 투자를 받아서 그걸 뭐 가공 수출하든지 이런 형태로 갈 거니까 네. 그건 그 다음 얘기겠죠. 그 부분은 사실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은 중국도 지금 호구제를 아직도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아무데나 못 옮기거든요. 그러나 이제 북한은 좀 지역적으로도 좁고 그러니까 도로만 잘 돼 있으면 그런 물자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1차적으로는 해외 자본이라든지 투자 유치를 통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사실은 이 지난 10년간 북한 내에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의 경제 사정은 꽤 많이 나아졌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자동차나 이런 것도 지금은 가게 되면 사뭇 다른 그림이 그려질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북한도 경제 발전 단계에서 지금 내수 시장만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경제 발전을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게 무엇보다 소득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내수시장이 그렇죠. 활성화가 되려면.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에선 얘기하는 게 북한이 경제 제재를 해도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내수시장은 그 소득이 두 가지예요. 소득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높아져야 되고 맞습니다. 네. 이게 빈부격차가 크게 되면은 별로 이 소용이 없죠. 없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제 개혁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국 모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도 해요. 이번 회동에서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 제재 완화도 요청했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비핵화 이후 좀 비핵화 이후에 네네. 경제부터 좀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중국은 어떤 식으로 북한의 이 제재 지원 혹은 제재 완화 혹은 경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중국이 이 참가한 대북 제재는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입각한 제재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더 격상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들이미는 거를 작년 연말까지 예상해죠.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북한한테 압력을 가중시킨다는 차원에서 한 제재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중국에 있는 합작 사업 기업들 철수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북중 접경 지역에서 경제 활동들을 제한을 한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국제적인 유엔 제재의 완화가 없이도 자체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서의 경제 협력 활동 강화, 그 다음에 과거와 같은 북한하고 중국 기업 간의 이 합작 투자라든가 합작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1차적으로 경제 제재를 완화를 하게 될 거고,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미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국제 제재 완화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자본이라든가 이 투자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겠죠. 네. 자, 북한으로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 과정에서 한 발언 몇 가지가 아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경애하는 최고령 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여정에서 중국 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할 것이며 네, 한 참모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또 불패성을 세게 과시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방향이 현재 그러니까 이게 비핵화뿐만 아니라요. 동아시아에서 지금 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전략적인 방향이 일치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기존에 얘기하던 쌍중단, 쌍제병행이 사실은 실현된 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이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혹시 북한하고 중국 간에도 어떤 틈이 있지 않느냐라는 일부 이제 분석들이 제기되는데 이게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합훈련 중단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뭐 종전선언 얘기할 때도 지금 3자, 4자 얘기가 되면서 중국이 배제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도 이제는 아마 가치 전략이 구사가 될 거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다라고 해서 뭐 북한이 완전히 중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 전략 전술을 동조화 시켜 나가는 건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자기네 카드기 때문에 네. 결국은 또 미국 카드를 이용해서 중국의 애를 적당히 태워 갈 거거든요. 지금 한 표정들을 보시면 1차 북중 정상회담 3월에 했을 때 표정에 비해서 김정은 위원장 지금 표정이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네. 이건 그만큼 북한이 이제 지는 카드가 스스로가 생각에 늘어났다라는 자신감에 의거한 걸로 생각이 돼요. 네. 지난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 당시 현송월 단장의 모습도 포착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로 방문을 했을지 정말 궁금했었는데 오는 9월에 워싱턴에서 공연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북이 예술단 교류를 통해서 더 가까워진 것처럼 이 미북 관계도 좀 이번 문화 교류를 통해서 더 가까워질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일단 이제 경색돼 있는 국면에서 풀어가는 방법들이 이제 문화, 체육, 예술 이런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 뭐 잘 아시다시피 핑퐁 외교라든지 탁구요. 탁구 닉슨과 중국 보택동 간의 핑퐁 탁구 외교에서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화예술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색채를 지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지금 이제 저런 교류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데올로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 얘기들이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왔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선 첫 번째 사회주의성을 견지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사회주의 북한을 지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전에는 사회주의의 변절자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전제 왕조다 이랬었는데 사회주의적 북한을 지휘하겠다. 지원하겠다라는 표현을 한 점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연대성. 그러면 이제 저런 표현을 아무리 해도 예술 표현을 해도
중국과 북한이 사회주의의 연대로 이렇게 좀 뭉치는구나. 그리고 절대로 북한에 대한 우호, 지지가 깨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표현도 썼단 말이죠.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런 예술단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인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진전이 되지 않는 가운데 이런 이데올로기성을 오히려 거꾸로 강조하는 한 참모부 이런 표현들은 마이너스적 요소가 미국한테 주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적 요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많은 모습들은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조금씩 늦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9월 29일 날 워싱턴에서 이제 열린다고 하는데요. 북한 예술단의 이 공연이요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자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공연 예술단이 미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에 가서 공연을 한다. 그거만큼이나 실질적인 좀 후속 회담 같은 것도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조용하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한의 후속 협상 속도를 내라 뿐만이 아니라 핵미사일 생화학 무기 처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점에 폼페이오 이제 국무장관이 조만간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점에 이런 발언한 이유 있겠죠? 네, 저건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메시지예요.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 약간 그러면서 고개를 갸웃하게 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 그 중국 방문이요. 저도 이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이 풀려나가기를 누구보다도 바래요. 왜냐하면 사실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정말 비핵화하기 위해서 거대한 이제 이 커다랗게 북한 사회 경제적인 변화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중국 모델을 이제 이 흡수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다 중국의 협조를 또 이 부탁을 하고 중국은 여기서 차질 없는 비핵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미 이 북미 간에 6월 10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얘기했던 북미 간의 고위급 협의가 일정이 잡힌 상황에서 만약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3차 북중 정상회담을 얘기했다면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미 이 고위급 회담 날짜는 잡히지도 않았어요. 점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기자 브리핑을 할 때 얘기한 거는 사실은 한미연합훈련도 먼저 던지는 카드가 아니라 이게 북한이 상당히 선행 조치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한다라는 뉘앙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본 메뉴는 안 나오고 유해송환 같은 이제 사이드 메뉴들만 계속 지금 북한이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미 상당 부분 싱가포르에서 회담도 했고 기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거를 기자회견에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판 도로 그러면 물리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예요. 일단은 불만족스럽지만은 비핵화 이외의 주기로 한 것부터 받아내자. 그러니까 폼페이오는 이제 지금 유해송환 받으러 보내는 거고요. 그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거고 우리도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주시하고 있다. 왜?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던 그 사항들 지금 이행을 안 하느냐에 대한 무언의 압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메인 메뉴 나오기 전에 전식이라고 하죠.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면은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 강 교수님 똑같은 말씀인데요. 사실 비핵화라는 본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초점이 다른 곳으로 가서 분산되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되는 또 그런 한 번의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핵심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